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구진성님, 아파플링님, 가장님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당분간 시장을 크게 폭락시킬 만한 요인은 딱히 없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큰 틀에서의 시나리오는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어제와 같은 폭락이 왜 반가운지,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 지금과 같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 도대체 무슨 기회가 보인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하락으로 마무리했고 채권 가격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슈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전혀, 절대, 100% 이런 식의 확정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다소 위험하긴 한데요. 근데 그냥 지금 저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드리자면 이 이슈는 정말 걱정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국 주식시장에 지속적인 여파를 끼칠 국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애초에 이 전쟁이 크게 전면전으로 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저 둘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란이 헤즈볼라 같은 애들 이용해서 미사일만 몇 번 투닥투닥 주고받다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이란이 적정선에서 보복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아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게 전쟁인데 할 거면 화끈하게 해야지 무슨 적정선을 찾고,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미친듯이 싸우기에는 양쪽 다 잃을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란 입장에서는 괜히 전쟁 키워서 국력 낭비하면 라이벌인 사우디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바이든 입장에선 이번 재선이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쟁이 크게 번지는 건 막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 이슈로 주가가 한동안 하락한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또 뭔가의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은 전혀 산 적이 없던 종목에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정확히 뭘 샀는지는 나중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게 멤버십 회원분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서요. 네, 아무튼 전쟁은 전쟁이고, 근데 어제 시장이 간만에 크게 하락을 한 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가 좀 꼬였어요. 이게 이슈들을 단발적으로만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것들은 아니었는데 이것들이 다 합쳐지니까 어쩔 수 없이 큰 하락이 나온 건데요. 일단 반도체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중국 정부가 지난번에 인텔과 AMD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실상 추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없어서 그렇게까지 타격을 받진 않고 넘어갔었는데요. 이번에 좀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내의 통신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외국산 CPU를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인텔과 AMD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 CPU 시장의 점유율은 인텔이 71%, AMD가 23%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얹혀진 게 중국의 3월 수출입 지수가 예상치를 너무 크게 하회했어요. 중국의 3월 수입 수치는 마이너스 1.9가 나왔고 수출 수치는 마이너스 7.5가 나왔는데요. 수입 수치가 낮게 나온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중국은 수입이 중요한 나라는 아니니까. 근데 수출이 낮게 나온 건 중국 입장에서 타격이 너무 큰 부분이고, 또 아직까지도 중국이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에 반도체나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나? 를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 역시 어제 반도체 섹터의 하락에 한몫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는 대형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블랙록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기업 모두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요. 근데 JP모건과 웰스파고가 순이자 수익과 마진율이 줄어든 거예요. 거기에 JP모건은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며 무려 6%가 넘는 대폭락을 했고 은행 섹터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블랙록과 시티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어요. 이번 실적이 꼬투리 잡힐 거 하나 없이 잘 나왔는데도 같이 끌려 내려간 거니까요. 자, 근데 저는 JP모건과 웰스파고의 어닝콜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둘이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지역은행 위기 사태로 대형은행들로 예금이 엄청나게 몰려서 그런 기록적인 수익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런 추세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거든요. 또 고객들이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도 밝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JP모건과 웰스파고는 향후 순이자 수익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어제 대형은행들의 하락폭에 비해 지역은행들은 비교적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지역은행 위기 이슈는 어느 정도 사라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이자도 더 많이 주고 고수익 상품이 많이 있는 지역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은행 섹터가 전체적으로 더 건강해진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지역은행들의 실적이 나와봐야 확실해지는 거지만요. 그리고 대형은행들도 작년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이번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슬슬 영상 정리를 하자면요. 어제는 개별 이슈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섞이면서 시장을 하락시켰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과 함께 하필이면 주말을 앞두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직은 꺾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빠질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해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뭔가를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실시간 멤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의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싶은 멤버십 회원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